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시크릿에 대해서 가슴명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또 현실적으로 물질이 너무 가난해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적 풍요, 물론 당연히 물질적 풍요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정신적 풍요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포커싱을 물질적 풍요에다 좀 두고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가 이해가 되시면 훨씬 더 물질적 풍요를 창조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깨닫는 거는 가슴보다 머리예요. 이제 가슴명상센터라고는 하지만 근원은 가슴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머리가 우리 인간 차원의 가슴보다는 머리가 더 어떤 체계를 잡고 이치를 깨달아 갈 때 우리 이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 명상에서 그때 얘기하는 가슴은 인간적 가슴이 아니고 어떤 영적 가슴도 넘어선 근원적 가슴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나 인간적 차원에서는 머리는 이성이고 가슴은 감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서 먼저 이치적으로 개념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동시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물인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어떤 돌을 던졌다든지 할 때 이게 이제 파문이 일겠죠. 이게 이제 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지기 전에는 이것이 이제 수면이 이제 가로로 평면성을 띠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돌을 던지면 돌이 던진 자리가 쑥 들어가면서 그 옆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간 만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옆에가 올라가면 또 그 바로 옆에는 또 내려가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파문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돌을 던지기 전과 돌을 던지기 후에는 파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잔잔한 거울 같은 명경지수라고 그러죠. 거울과 같은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니까 저런 이제 파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주는 수학적으로 따지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항상 제로를 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평일 때는 제로였는데, 돌을 던짐으로 해서 돌을 맞은 데는 밑으로 물이 꺼지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 개념으로 보면 거기는 마이너스가 생긴 거잖아요. 수면보다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그 내려간 만큼 위로 또 바로 옆에는 물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려간 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제로인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보면 항상 제로인 거예요. 돌을 던지기 전에나 돌을 던진 후에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온갖 사건에 난리칠 적에도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보면 항상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시크릿도 이 원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시크릿을 알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크릿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하면, 만약에 이 물 수면 밑으로 꺼진 부분이 빈곤이라고 그러면 그 옆에서 물이 들어간 만큼 옆에서 물이 올라온 부분은 그게 풍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에 의해서 이제 풍요가 생기면 다시 풍요가 생긴 또 그 옆에 또 꺼지거든요. 물이 올라온 만큼. 그럼 거긴 또 빈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는 또 물이 꺼진 만큼 또 올라오거든요. 여기는 또 풍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풍요와 빈곤을 전부 합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누군가 풍요로우면 어딘가는 빈곤이 있는 거고, 어딘가에 빈곤이 있으면 거기 풍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면은 내가 부자면은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이게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 그 자타에 의한 그 어떤 그 풍요의 그 경쟁이 생겨가지고 어떤 투쟁에 의해서 쟁취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부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되게 이제 그 격렬해지는 거고,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적으로. 남한테 뺏어 와야 되는 거니까요. 부를. 그런데 그 우주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일체 이제 뭐 유심존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평행 우주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단계에서 더 이제 깊게 들어갈 건데, 우리의 그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평행 우주 이론도 있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어딘가에서는 빈곤이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또 풍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자체에서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평행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내가 현실에서 이제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크릿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풍요를 이쪽 현실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는 불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이원성 세계에서만 이것이 서로 갈라진 세계로 보이는 거지, 일체 유심조인 한마음에서 보면 동시성과 어떤 그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힘들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그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더하면 제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풍요와 빈곤을 전부 더하면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게 내가 지금 빈곤에 허덕인다 그러면 또 다른 어느 곳에서의 나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풍요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갖다 쓰는데 어떻게 갖다 씁니까? 마음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시크릿을 이해하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시크릿을 실현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